진짜 필요한 것만 하자. 따따따 요점만 빠바바바 알겠지? 자, 일단 벡터 스칼라는 알고 있죠? 벡터 스칼라 모르는 사람 없지? 차이. 네.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게 벡터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벡터를 표기할 때 오케이. 자, A, B 뭐 벡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A의 이름이 뭐죠? 시작점. 시점. B는 종점.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됐지? 야, 근데 벡터라는 거는 뭐랑 뭐를 갖는 놈이라고? 크기와 방향을 갖는 놈인데 시점과 종점은 중요해, 안 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같은 벡터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써? 이렇게 생기면 서로 같은 벡터 아니야? 방향이 같고 크기가 같으면은 서로 같은 벡터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시점이 같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종점이 같을 필요 없어. 이해가요? 시점과 종점은 벡터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너희가 뒤에 가서 위치 벡터라는 걸 배우는 거야. 시점을 다 통일시켜서 하는 거. 여기까지 괜찮죠? 네. 자, 그러면 벡터의 덧셈은 어떻게 하죠? 연산으로 바로 갑시다, 그러면. 벡터의 덧셈? 몇 가지 방법이 있지, 얘들아?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뭐랑 뭐? 평행사변형과? 그럼 가운데. 아닌데. 뭐 삼각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원래는 만약에 이렇게 생긴 두 가지의 벡터가 있다라고 합시다. 표기법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할게. 괜찮을까? 네. 자,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냐, 휘성아? A 벡터 더하기 B 벡터. 가운데로. 맞죠? 그러니까 평사를 그리는 거지. 이게 평행사변형 대각선이 된다라는 걸로 기억하는 방법이지, 그치? 근데 만약에 삼각형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얘랑 똑같은 벡터가 어디에도 있어? 오른쪽에도 있는 거잖아. A 벡터. 이건 똑같다며. 시점, 종점 중요하지 않다며. 그럼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는 거는 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B를 올렸어야 되는구나. 뭐 크게 상관없죠. 네. 해서 삼각형의 입장으로 봐도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야, 덧셈의 성질 뭐 있어요? 교환 법칙 되니? 네. 교환 되니? 교환 되죠. 그 다음 결합 되니? 되죠. 분배 되니? 분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 연산이 하나가 더 필요해, 그치? 분배가 돼. 뭐랑? 뺄셈은 덧셈이랑 같아요. 분배가 되죠? 뭐가 돼? 실수배. 실수배의 분배는 가능하잖아, 그치? K 곱하기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는 놈을 우리는 K A 벡터 더하기 K B 벡터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실수배에 대한 분배는 성립을 한다. 여기까지 괜찮은가? 됐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자, 그러면 덧셈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같이 봅시다. 자, 0벡터라는 건 뭘 의미하지, 얘들아? 이거 숫자 0이다. 알파벳 O 아니고 숫자 0. 0벡터, 크기가 0인 벡터.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어? 단위 벡터? 지금 여기에서 갑자기? 일단은 얘를 뭐라 부르죠? 음수배 방향. 아이씨. A 벡터의 역 벡터. 됐어? 자, 우리가 수학의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보시면 연산이라는 걸 새로 정의할 때는 항상 항등원과 역원이라는 걸 정의를 해요. 수학적으로. 그 용어가 지금 너희에겐 빠지긴 했지만. 항등원이라는 놈은 뭐라고? 항등원은 더해도 어떤 벡터를 갖고 오든지 간에 뭔가를 더했을 때 자기 자신 나오는 거를 항등원이라고 해. 이런 역할을 하는 거. 더하기에선 0이 이런 역할을 하고 곱하기에선 1이 항등원의 역할을 하지. 역이라는 단어가 붙는 게 뭐야? 역방향이라서 역이라는 게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한데 그 역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게 역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역수가 뭐니 얘들아? 역수. 곱해서 1 되는 거지. 1은 뭐야? 항등원이라고 했어. 내가 방금 곱하기의 입장에서. 그치? 그래서 연산을 했을 때 뭐가 나오게 하는 거?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거를 우리는 역원이라고 해. 그래서 역벡터라고 불러. 물론 니네가 기억할 땐 역방향으로 기억을 하겠죠. 보통. 역방향이 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괜찮을까? 됐어요? 뭐 딱히 뭐 할 게 더 있을까? 여기서 실수배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까요? 실수배. 자, 벡터의 실수배. 자, 만약에 B벡터라는 놈이 A벡터에다가 어떠한 실수를 곱한 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A, B가 무슨 관계라고 얘기하죠? 평행. 그쵸.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행. 이거는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K는 0이면 안 되겠지. 이해갔어? 혹시나 K가 0이 아니다가 빠지면 거짓말이 되겠죠. K가 0이 아니면 어떤 벡터의 실수배는 항상 뭐 둘은 평행하다고 얘기를 해. 이건 평행의 정의야. 쌤 이거 만약에 같은 라인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벡터에서 평행의 정의는 이렇게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렇다면 역벡터도 평행한 벡터인 거야. K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냥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평행을 따지실 때는 뭐 이쪽이든 이쪽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 됐죠? 오케이? 지금 뭐 용어 정리 쫙 하고 있어 우리. 나는 원래 이거 한 30분 잡고 온 건데 금방 되는 것 같은데? 금방 하겠는데? 자, 하나만 더. 그래서 이 실수배랑 관련해서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 요게 많이 나오죠. 평행 벡터에서. 뒤에서 더 나오겠지만. 됐어? 요들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지, 얘들아? 혹시 관계식 떠오르는 거 있을까? 요 세 개의 벡터에 대해서? 곱해서 0. 혹시 떠오르는 거 있냐, 현우가? 떠오르는 거 있니? 아니요. 자, 이런 그림 나오면 하나만 기억을 합시다. 알겠죠? 뭐냐면 그러니까 이 선상에서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내분점, 외분점 좀 기억을 하세요. 내분점, 외분점. 요 A, B, C에 관해서만 따질 때. 움직이는 점, 점피 이런 말 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분점, 외분점이 뭘까? 이거 내가 왜 얘기했을까? 공식 기억나니 얘들아? 내분점 공식, 외분점 공식? 네. 자, A, B가 있어. C가 여기에서 뭐 M 된 내분점이래. 됐어? 자, A의 좌표가 스몰 a고 B의 좌표가 스몰 b라고 하자. 그럼 우리 C의 좌표는 뭐라고 쓰지? M 더하기 N분의 얼마? MB 더하기 NA. 괜찮을까? 혹시 요 놈의 성질에 대해서 기억나니? M 더하기 N분의 MB 더하기 M 더하기 N분의 NA. 쪼갤 수 있지, 이렇게. 그러면 둘의 합은 항상 1이에요. 비율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1이라는 비율이 있을 때 요놈한테는 요만큼 뭐 이게 2대 1이면 전체를 3으로 봤을 때 3분의 2, 3분의 1인 거잖아, 가중치가. 그래서 항상 더해서 1이야. 괜찮아? 그게 지금 여기에서 쓰여. 알겠어? 그래서 주어진 놈은 OC라는 벡터, 아무 벡터나 기준으로 잡으셔도 돼. 알겠지? OC라는 벡터는 항상 M 곱하기 5A 벡터 더하기 N 곱하기 5B 벡터로 만들 수 있어. 만들어낼 수 있다야. 됐어? 단 M 더하기 N은 얼마다? 1이다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요 놈들이 내분점, 외분점 관계에 놓여 있으니까. 됐니?
그러니까 이게 아예 내분점, 외분점이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안 하면 이게 왜 더해서 1이면 일직선이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됐어요? 어떤 숫자가 오든 간에 무조건 더하면 1 돼야 된다고. n 플러스 n분의 어디가 m 대 n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임의의 상수인 거야. 임의의 숫자인 거야. 알겠지? 임의의 숫자가 와도 무조건 이 둘은 더하기 1이어야 된다고. 합해서 1. 외분점도 더하면 무조건 1이에요. 음수가 나와도 더하면 무조건 1 돼야 돼. 요게 3이면 얘는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지훈아 괜찮아? 진짜로? 믿어도 돼? 오케이. 야, 이 스피드면 1시간 반에도 가능해. 첫 번째 장이 끝났어. 내가 5페이지를 준비했거든.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이 유형에서 이 앞단원에서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지 얘들아? 정다각형 문제 나오죠. 정다각형? 정다각형 문제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정다각형이야. 안 그래 보여도. 뭐 얘에서 얘를 나타내는 표현을 찾으세요.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거 할 수 있지? 이런 건 선만 그어보면 되잖아. 이건 따로 언급은 안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보다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조금씩 접근해 갑시다. 내가 벡터 처음에 얘기할 때 뭐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들아 결국에 시점과 종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벡터의 세계에서는. 알겠지? 그래서 그 시점을 뭘로 통일해? 원점으로 통일을 할 거야.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뭐야? 위치 벡터지. 위치 벡터. 뺄셈은 역원을 더하는 거잖아. 설명해야 돼? 그래? 자, 아예 백지야? 아니면은 조금은 알아? 조금 안 나머지 백지면 확실하게 얘기해. 알았어요? 자, 벡터의 뺄셈 봅시다. 나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라 했지. 뺄셈은 따로 쓸 건 없어요. 진짜 모르겠으면 매번 헷갈리시면 그냥 역벡터 더한 거라고 생각해. 역벡터의 합이야. 됐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벡터가 있다 치자. O, A, B. A 벡터, B 벡터. 오, 왜 그래?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내가 만약 너희한테 요 놈을 해달래. 그럼 어디야? 이거 B 빼기 A는? A에서. 왜? 물어보는 거야. 역벡터를 그려버리면은 자, 두 가지가 있어. 식으로 풀기와 그림으로 풀기가 있어. 알겠지? 잘 봐. B벡터라는 거는 OB 벡터야. 맞아? A 벡터라는 거는 뭐야? OA 벡터지. 괜찮을까? 그러면 얘를 OB 벡터 더하기 AO 벡터로 바꾸면 돼. 역벡터니까 방향 반대니까 시점 종점이 바뀌는 거다. 자, 그러면 뭐 해줘야 돼? 3단 논법. 연결해줘야 돼. 합성함수 할 때처럼. 어떻게? AO, OB로 연결되겠지. 그럼 결국엔 얘는 뭐가 돼? AB 벡터가 된다. 이해가요? 연결시키면 돼. 출발, 중간 지점, 도착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된다. 됐죠? 야, 만약에 그림으로 본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요 생각까지는. 그치? 아니면 여기서 바로 그냥 B벡터 빼기 더하기 마이너스 A벡터로 쳐다보면 돼. 그럼 마이너스 A벡터를 그리면 되지. B벡터를 먼저 가.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A벡터를 가면 되잖아. 됐나? 그럼 요거 두 개 평행하고 길이 같아. 그럼 평행사변형이죠. 평행사변형. 됐니? 다시 B벡터 갔다가 마이너스 A벡터를 갔어. 그러면 이런 벡터가 생기는 거야. 얘랑 똑같은 벡터가 누구야? A, B 벡터지. 됐습니까? 뭐 이렇게 그림으로 찾으시면 돼요. 야, 그래? 아예 안 들었구나. 그럴 수 있지. 됐어요? 뺄셈? 어떻게 하는지? 진짜 모르겠으면 다 이렇게 더하기로 바꾸시면 돼요. 그게 가장 편할 거야, 사실은.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아까 위치 벡터 얘기하다 말았죠? 앞에 실수가 다르면은 실수가 다르면이 무슨 말이지? B 벡터 앞에 3이고 A가 A가 바뀌면은 B 벡터 앞이 3이고
2면 좀 크기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3 가면 되지. 2 가면 되고 그림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방금 전에 찾았잖아. B 벡터 빼기 A 벡터가 뭐라고? 저 A, B 벡터라는 거라며. 그치? 그럼 네가 말한 대로라면 어때요? 3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면 2A 벡터면 뭐 일단 2개 때리면 되죠. 결합법칙, 교환법칙 다 성립하니까. 됐어요? 그럼 얘가 AB 벡터니까 AB 벡터 2배에 조금 더 가야 되는 거지, B 벡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쌤, 근데 화살표의 위치가 다른데요? 시작점, 시점, 족점은 아무 상관없다고. 무조건 방향과 길이. 됐죠? 여기가 이제 벡터 고비긴 한데, 원래 처음에. 자, 그럼 이제 뭐라고? 위치 벡터라는 거 할 거야, 그치? 위치 벡터라는 단어가 왜 붙었을까? 위치. 뭐 어떤 위치? 왜 좌표 평면이야? 가장 기본적인 거? 얘들아, 왜 좌표 평면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 단어명이 평면 벡터예요. 평면에서 생각하니까 좌표 평면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자, 원래 벡터는 좌표 평면에서 나타내는 게 아니었어. 근데 좌표 평면에 나타내고자 위치 벡터라는 게 나온 거고, 그러면서 얘는 뭐 한다고? 시점을 원점으로 고정을 시킨 거지. 모든 벡터는 앞으로 원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야. 원래 평면에는 어때? 원래 평면에는 막 이런 떠있는 벡터들이 있었던 거야. 됐지? 괜찮아? 근데 이렇게 떠있는 벡터들로 야, 이게 점 A고 점 B다. 오케이? 야, 얘는 오른쪽으로 2칸 가고 위로 3칸 간 거야. 됐어? 점 B의 위치는 그래서 어디야? 몰라. A에서 오른쪽 2칸, 위로 3칸인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 얘도 C, D가 있어. 야, 얘는 왼쪽 1칸, 위로 3칸이야. 점 D의 위치는 뭔데? 몰라. C의 입장에서 요만큼 움직인 거 밖에. 이래 버리니까 어때? 직접 비교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통일시키자. 뭐를? 시점을. 그래서 이 벡터랑 똑같은 벡터가 여기 있겠지. 이 벡터랑 똑같은 게 이렇게 생겼겠지. 됐어요? 그럼 시점을 기준으로 얘네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으며 어떤 각을 이루고 있으며 실제 길이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 비교가. 비교하려고 만든 거야. 쉽게 말해서. 됐어요? 이해 가죠? 위치 벡터? 됐니? 자, 그럼 위치 벡터라는 건 결국에는 정의를 내가 마음대로 쓰기가 좀 그렇잖아. 합시다 그래도. 자, 원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맞아? 만약에 점 P가 여기에 A, B가 있어. 됐나요? 그럼 너희는 위치 벡터 OP 뭐 이렇게 그어지는 벡터겠지. 됐어요?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또 뭐 있어? 스몰 p로도 쓰죠. 스몰 p. 이렇게만 써놓으면 어때? 아직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 요 벡터가 그래서 어떤 벡터인데 그러니까 뭘 표기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결국에 성분을 표기하기로 약속을 했어. 어떤 성분?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를 쓰기로 약속을 했지. 이제부터는 좌표만 찍어도 어떤 벡터인지를 알아. 왜? 그 이유는 단 하나. 뭐 때문에? 원점에서 출발하는 걸로 고정을 했으니까 아는 거야. 됐죠? 저게 없었으면은 P 벡터를 A, B라고 쓸 수가 없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뭘 해주죠? 만약에 내가 A, B 얘들아 앞으로 A, B 벡터를 표현하고 싶어. 그치? 얘는 현재 위치 벡터인 상황이 아니지. 그치? 그럼 요 벡터는 뭘로 무조건 표현을 하자? 앞으로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자가 약속이 된 거야. 그래서 너희가 교과서 같은 걸 봤을 때 어때?
교과서 같은 거 보면 쟤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A 더하기 B 빅백이 있어요. B 빼기 A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 빅백이에요. B 빼기 A 네네. 100%. 100%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 99를 정정. B 빼기 A야 A 빼기 B야? 빅백이. 아 그래 바보들은 아니네. 왜 그렇지? 왜 B 빼기 A야 얘가? B는 뭐니까? 5에서 B로 가죠 그쵸? 마이너스 A는 뭐예요? A에서 5로 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냐면 잘 봐. 내가 얘를 만들고 싶으면 얘들아 얘를 시점 종점으로 보는 거지. 됐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건데 꼭 어딜 들려서 가야 된다는 뜻이야. 원점을 무조건 들려서 가야 된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얘 표현하고 그 다음 얘 표현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A에 플러스 B인 거야. 괜찮을까? 됐죠? 그래서 모든 벡터는 앞으로 뭐 할 수 있다? 위치 벡터들로 표현할 수 있다야.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할 거야 인 거야. 됐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제부터. 함수식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왜냐면 벡터의 입장에서 원래 생각하면 이런 직선이랑 이런 직선은 똑같은 직선이야. 벡터의 입장에서 본다면. 평행할 때. 이해가지? 근데 위치 벡터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둘은 분명히 달라. 우리가 배우는 함수 세계에서 이 둘은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없어. 그치? 이해 갔어? 그래서 위치 벡터를 활용하면 요놈의 방정식과 요놈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냥 벡터가 아니라. 그쵸? 그게 니네 요번 단원의 최종 목표지. 그치? 자, 지워도 되죠? 위치 벡터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아까 그 한직선 위에 있는 거 조금만 더 이제 봅시다. 그거의 확장 심화 버전이야. 자, 시점 5, 원점 5를 기점으로 A와 B가 있어. 5가 여기다 치자. 자, A 벡터라고 부를게요. 위치 벡터. 얘는 위치 벡터 B 벡터야. 됐나요? 자, 점 P가 존재합니다. 점 P. P의 좌표를 뭐 X, Y라고 합시다. P를 굳이 안 써도 되긴 하는데. 그럼 OP 벡터를 P 벡터라고 한다면 상현아, 어떤 조건들이 있지?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까 우리? 다시. 아까처럼 OP는 M 곱하기 5A 플러스 N 곱하기 5B라는 식이 있다고 합시다. 너희는 여기서 크게 뭐 5가지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 식을. 조건에 따라서. 뭐가 있을까? M 더하기 뭐면? N이 1이면 M 더하기 N이 1이면 얘들아 점 P는 뭐가 될까? 내분점이나 외분점이 다 될 수 있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직선 AB가 돼요. P는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니까 M값, N값 바뀜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만약 둘 다 양수면 내분점이 되는 거야.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음수가 되면 외분점이 되는 거야. 요걸 이해할 수 있냐의 싸움이야. 근데 이건 앞에서 썼던 거지, 그치? 자, 그럼 다시 한번 하나만 추가. M 더하기 N은 1인데 만약 M은 0보다 크거나 같고 N도 0보다 크거나 같대.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0과 1 사이라는 표현이 추가가 될 거야. 둘 중에 하나가. 뭐 둘 다일 수도 있고. 여기까지 괜찮을까? 저게 더하기가 확정된 상태에서. 그러면 P는 어디에 있어? 3분 AB가 되는 거야. 뭐야 이거? 3분 AB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M이 1이고 N이 0이면 OP랑 OA가 같은 거니까 이게 그냥 점 P가 돼버리겠지. 양 끝값이 되겠죠.
됐어? 그래서 한 단계가 더 추가되는 경우 어떤 거? 만약에 m과 n이 0보다 크다라고만 나온다면 점 P는 뭐야? 선분 AB 위에 있어 뭐 빼고? 양 끝점 빼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 m과 n이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 양 끝점이 되는 거야. 점 P는. 이해가요?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낼 수 있지. 지훈아 괜찮아? 진짜로? 믿어도 돼? 아직 안 끝났어. 이거 2개 정도 더 써야 돼. 이어서 쓰는 거야. 니네는 잘 써. 알겠지? 만약 m 더하기 n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떨까 얘들아? m 더하기 n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너무 음수까진 말자. 0보단 크거나 같고 음수로 가면 너무 확장되니까 이렇게 된다면 뭘까? 얘는 점 P가 뭘 나타낼까? 움직이면서 크기가 어? A, N. 이러면 점 P는 삼각형 OAB가 됩니다. 내부와 경계를 포함해요. 다시 m 더하기 n이 1일 때는 어땠어? m 더하기 n이 1이고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P는 여기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근데 m 값과 n 값이 작아져. 둘 다 만약에 반띵 됐다고 쳐봐. 그럼 어디에 있겠어? 요거의 딱 절반 이 위를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사이즈가 줄어든 거니까 실수배. 이해가요? 즉 m과 n이 0에서 뭐 1 사이 왔다 갔다 한다면 요 공간이 다 채워지는 거야. 점 P가 움직이면서.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 이해 갈까? 점 P의 자취를 구하라고 한다면 요게 된다라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니? 됐어? 네. 자, 그 찐막. 마지막. 0과 1 사이. and 0과 1 사이. 자, 합에 대한 조건이 없어. 그냥 둘 다 식은 이렇게 생긴 거야. 얘도 0부터 1까지 다 될 수 있고 얘도 0부터 1까지 다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뭐가 만들어질까? 원? 왜? 원은 아닐걸? 뭐가 만들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봐. 만약에 하나 고정시켜보자. m이 1이라고 생각해보자. 알겠지? m이 1이면 OA의 성분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야. 얘가 1이면 똑같은 거지. 그쪽 성분을. 그래서 OP도 요 성분은 갖고 있는 거지. 그때 n의 값이 0부터 1까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해갈까? 그럼 처음에 0이면 어떻게 했어? OB의 성분이 아예 없어. 그럼 P는 여기에 있는 거야. OB가 아주 살짝 조금 있어. 그럼 P의 위치 어디니?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여기 정도에 있지 않을까? P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n의 값이 점점 커질수록 P는 요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고. 이해가? 그럼 만약에 m의 값이 2분의 1이었으면 처음에 P는 여기에 있었겠지. n이 0일 때. n의 값이 커지면 이거랑 평행하게 조금씩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그래서 결론. 5 이런 경우는 점 P가 만들어지는 자취는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OB 5-A 평행사변형. 마찬가지로 뭐도 내부랑 경계 포함이에요. 어우 팔 아파. 이렇게. 어우 힘들다. 일단 여기까지 잘 좀 정리 좀 해놓으세요. 지우고 쓰자 그 다음.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거야. 이 보라색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m이 1이고 n이 아직 안 바뀌었죠. n이 막 바뀌고 있다고 할게. m은 1이야. 그러면 점 P는 처음에 여기에 있던 거야. 알겠지? 점 P의 자취가 뭐가 돼? n이 바뀌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m이 1일 때. 이해가요? m이 1이면서 n은
0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요거에서. 일단 5A는 보장해 놓은 상태에서 얘가 조금씩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인다고. 됐어? 그 다음에 M이 만약에 2분의 1이면 여기에 있는 거라고. 그리고 N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 다 채워진다. 이게 네. 좀 니네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유형. 시험에 내기 딱 좋은 유형이죠. 조건 하나만 빠져도 성분이 되고 직선이 되고 이래버리니까. 됐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유형이 주는 교훈은 뭘까, 결국에? 이 유형이 주는 교훈은 뭘까? 도형? 내가 여러 가지 직선, 선분, 도형 같은 걸 만드는데 필요했던 위치 벡터는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2개. 지금 A 벡터, B 벡터를 이용해서 내가 여러 가지를 나타낸 거지. 조건의 개수의 값에 따라서, 그치? 이해 갔어?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죠. 뭐가? 단위 벡터가. 단위 벡터라는 게 여기서 등장하잖아. 단위 벡터가 뭐지? 지훈아, 단위 벡터가 뭐냐? 크기가 1인 벡터, 그치? 그걸 뭘로 주는 거야? 위치 벡터 이 내용에선. 어떤 벡터들로 줘? 지금 하는 내용은 얘들아 물투다, 물투. 물투 1단원. 평면에서의 운동. 2원이라는 벡터를 줍니다, 얘들아. 뭡니까? 성분이 그럼 어떻게 되냐고. 뭐? 몇 콤마면? 1,0. 2,2라는 벡터를 주죠. 어떤 거? 0,1. 얘들아, 모든 벡터는 이 2개로 다 표현 가능한 거야, 이제부터. 얘는 뭘 의미하는 거죠? 좌표 평면에서 어떤 놈인 거야? 첫 번째 놈은 요만한 일자리 벡터인 거고, 두 번째 놈은 이만한 일자리 벡터인 거잖아. 됐어요? 이 두 가지로 X축 성분 하나와 Y축 성분 하나로 모든 벡터를 다 표현할 수 있다가 위치 벡터의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지. 됐어? 어떻게 쓰는 거지? 만약에 점 A가 있어. 지훈이 몇 콤마 몇으로 할까? 원하는 거. 오케이. 자, A, B라고 할게요. 자, A, B라는 놈이 있어. 좀 더 미안해. A1, A2라고 하자. 좀 더 벡터스럽게. 알겠죠? 내가 5A 벡터라는 이 스몰 A 벡터를 표현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A 벡터는 저놈들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돼? A1 곱하기 2원. 둘 다 뭐야? 상수야? 어디다 벡터? 2. 그래요. 됐어요? 그런 다음에 A2, E2. 이렇게 하면 저 노란색을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 거야? 파란색 놈을 몇 배 하겠다는 거야. 요 숫자만큼 곱해주겠다는 거야. 실수배, 그치? 그럼 여기 있던 게 어디까지 간다고? 요 같은 라인까지 간다고. 그런 다음에 보라색 놈을 어떻게? 요만큼 늘리겠다는 얘기인 거라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저 노란색이 만들어진다. 요게 위치 벡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상. 됐니? 괜찮아요? 야, 그러면 위치 벡터에서 벡터의 크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상현아? 위치 벡터에서 벡터의 크기는 결국엔? 자, 그러니까 누구의 길이? 그러면 그냥 원점과의 거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벡터의 크기는 어떤 기호를 쓰지? 벡터의 크기는 어떤 기호를 쓰죠? 절대값을 씁니다. 쌤, 절대값은 부호 아니야. 절대값은 처음부터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였던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어디? 1차원 세계에서는 부호만 없애버렸던 거지. 2차원에선 요게 뭐가 되는 거야, 크기가? 요 벡터의 길이가 된다. 그래서 우린 뭐 해준다? 피타고라스를 해줘야 된다. 괜찮을까? 뭐 이 그림상으로 나타내면 그냥 A1제곱 더하기
A2 제곱해 주시면 되는 거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점과의 거리 공식 있잖아, 그쵸? 그게 그냥 벡터의 크기를 나타낸다. 괜찮을까? 어렵진 않지, 얘들아? 용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함수 세계랑 조금 달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막 복잡한 내용은 아니야, 사실은. 뭐 개론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괜찮을까? 이런 표현들, 아, 이렇게 위치 벡터 가지고 표현을 하는구나. 단위 벡터 가지고 모든 벡터를 표현할 수 있구나. 그냥 x 좌표만큼 곱해주고 y 좌표만큼 실수배 곱해주면 된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성분 표기들도 다 배우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계산이 많이 나오는 게 지금부터인데 뭐 나올 차례니? 벡터의 연산 중에 내적 나올 차례죠. 내적. 나중에 대학 가면 외적도 배우십니다. 지금 엄청 빨리 하고 있어. 벡터의 내적. 자, 벡터의 내적 뭐야? 내적. 내적의 뜻이 뭐야? 내적의 뜻이 뭐야? 곱하기 이상하게 하는 거. 이너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내적. 적이 뭐야? 싸. 내는 뭔데? 그치? 그래서 결국엔 이건 뭐야? 두 벡터를 내적한다라는 건 그래서 어떻게 했던 거야? 한 벡터를 어디다 쌓아?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거지. 어떻게 몰아? 수직으로. 화살표 두 개 쌓았네? 가 돼버리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 내적은 어떻게 계산하죠? 또 여러 가지 써야 되죠. 자, A라는 놈의 좌표가 A1, A2라고 하고 B라는 놈의 좌표를 A2, 왜 이러냐? B1, B2. 됐지? 오케이. 자, 그림상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A, B. 됐죠? 그럼 이루는 각이 중요해요. 필요하고 요거 세타라고 하자. 괜찮을까? 내적의 기호가 뭐였죠? 점. 크게. 알겠지? 색칠 꼭 하셔야 돼. 알겠죠? 자, 우리는 OA 벡터와 OB 벡터를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야. 알겠지? 색칠 무조건 해라. 내적하고 싶은 거야. 계산 방법은? 절대값 A. 절대값 A. 더하기? 곱하기? 네, 죄송합니다. 더하기?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곱하기 한 다음에 코사인 해야 돼요. A 벡터 내적 B 벡터라고 해보자. 됐지? 이거 A 벡터고 얘가 B 벡터야. 정훈아, 어떻게 하는 거야, 내적? 절대값 A, B 코사인. 어떻게 하는 거야? 더하기야, 곱하기야? 자, 두 벡터의 크기를 곱합니다. 됐어요? 네. 맞아? 아니지. 아니라고요? 아니지. 한 벡터는 온전히 살려놓는 거고요. 됐어요? 그 다음 내가 내적 뭐라고 했어? 한 놈을 내리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이 놈을 내려. 그럼 이 핑크색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이 핑크색 길이가. 비벡터의 크기에다가 얼마 곱해준 거야?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라고. 그치? 그래서 그 놈을 얘한테 곱해주는 거죠. 정확한 정의는. 그러니까 뭐랑 비슷한 거야?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공식할 때 2분의 1 AB 사인 세타 얘기하지 않니? 우리가 공식을 이렇게 외우긴 하지만 사실은 얘가 뭐였어? 밑변? 그리고 뒤에 게 뭐야? 높이였던 거였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공식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현 괜찮아, 이제? 안 괜찮아?
곱하는 거야, 곱하는 거. 그래서 외적 기호는 이렇게 생겼어. 곱하기보다 커. 곱하기보다 커. 대문자야. 알겠지? 곱하기야, 곱하기. 여기까지 괜찮나, 내적? 야,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닐 텐데 니네 내적에 조건 하나 붙어야 되는데 뭐가 붙지? 세타 범위 세타 범위 뭐? 0 이상 0 이상 180 이하야 미만이야? 이하야 이하야. 180도까지는 할 수 있어. 조건 꼭 있어야 돼요. 둔각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 괜찮을까? 오케이. 됐지? 내적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남아? 이거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 주려고. 쉬는 시간에 따라와. 자, 그럼 얘를 이제 성분을 이용해서 표기하는 방법이 있지, 얘들아. 성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기하죠? 네가 말한 게 아까 그 비슷한 거야. 성분을 이용해서 표기하는 방법은? X좌표끼리 곱해요. 더하기 Y좌표끼리 곱하면 됩니다. 여기 내적이잖아. 곱해서 더하기. 각각. 됐어? 이게 되는 원리는 뭐냐면 얘를 다 나타내면 돼. 저 좌표를 이용해서. 얘들아, A 벡터의 크기는 뭐라고 했어? 점 A가 원점까지의 거리라고 했지, 그치? 뭐가 되겠니? 루트 A 원제곱 더하기 A 투제곱 되겠죠? B 벡터의 크기는 뭐야? B 원제곱 플러스 B 투제곱이 되겠지? 일단 곱할 거지? 얘는 뭘까? 코사인 세타는? B분의 코사인 세타가 B분의 A라고? 뭐 해줘야 돼? 코사인 법칙 쓰면 되지. 니네 코사인 법칙 배웠잖아, 다. 이해가요? 코사인 법칙을 쓰면 어떻게 돼? 요 길이 일단 표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얼마야? 2 곱하기 2개 분의 제곱 제곱 빼기 제곱.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지. 그거 하면 나와.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설명한다는 얘기는. 다 유도가 된 공식이니까 받아들이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성분 나오면 그냥 땡큐 외치시면 돼. 왜? X끼리 더하고 Y끼리 더해서 더하자. 이게 훨씬 더 간단하죠. 세타를 구할 필요가 딱히 없다. 됐어? 그럼 방금 말한 거, 요 공식이 이해는 가지, 이제? 그럼 우리 여기서 항상 나오는 거, 변형 공식. 코사인 세타를 앞으로 구할 수 있는 거네. 어떻게 구하면 돼? 코사인 세타 값을. 크기끼리 곱해. 분의 내적 하시면 돼요. 내적이야, 얘는. 이러면 앞으로 코사인 세타 값 구할 수 있어. 코사인 법칙 말고. 요 등식에서 얘 나눈 거야. 됐나요? 빨리 좀 적어놔.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 무조건. 뭐 변형 공식이라고 할 것도 없지. 자, 그럼 내적은 새로운 하나의 연산이잖아, 결국엔. 그치? 그럼 연산 법칙도 생각해야겠죠, 그쵸? 자, 교환 법칙 성립할까요? 교환? A 벡터 내적 B 벡터랑 B 벡터 내적 A 벡터 이거 자리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되지. 왜? 자리 바꾼다고 해서 크기가 변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이 두 개 순서 바꾼다고 해서 두 개가 이루는 각이 바뀌진 않았겠지. 당연히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결합 법칙 성립해요. 받아들이세요. 분배 법칙 성립해요. 뭐에 한해서? 실수배에 한해서 분배 법칙 성립합니다. 더하기랑은 아니야. 조심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법칙들이 성립해서 우리는 앞으로 뭐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절대값. 얘들아, 요게 뭘 의미하는 거야? 제곱이 없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이거 뭘 의미하는 거지? 누구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야, 이거는?
새로운 벡터의 길이야. 새로운 벡터의 길이.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는 새로운 벡터가 있어. 그치? 그놈의 크기가 궁금해. 알겠어? 그럼 얘는 앞으로 어떻게 찾으면 될까? 따로 구해서 제곱. 따로 구해서 제곱을 한다고? 뭔데? 그러면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아, 내가 아직 하나 덜 얘기해서 그렇구나. 자, 오,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자기 자신을 내적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자기가 자기랑 이루는 각은 몇 도야? 0도지, 0도. 그치? 그러면 어때? 코사인 0 얼마니? 그렇지. 그래서 0, 1이죠. 1. 그래서 뭐가 돼? 얘가 크기의 제곱이 돼요. 자기 자신의 내적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됐나요? 즉 크기의 제곱은 어떻다고? 똑같은 벡터를 내적한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자, 얘는 더하기 내적은 덧셈도 써놔야겠네. 분배가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쓰시면 돼. A 내적 A 뭐라고? A 내적 A 뭐라고 얘들아? 자기 자신 크기 제곱. 괜찮을까? A 내적 B가 있을 거고 B 내적 A가 있겠지. 그러면 걔는 뭐야?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2배의 A 벡터 내적 B 벡터 쓰시면 돼. 플러스 B 벡터 2개 내적하면 그냥 자기 자신 제곱 되겠지. 괜찮을까? 이런 곱셈 공식 성립합니다. 원래 얘도 내적인데 자기 자신 내적이니까 그냥 크기 제곱이 된 거야. 처음에 요게 헷갈리면 내적으로 표기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당연히 요게 되면 뭐도 되겠니? 응? 뭐가 있겠어? 합차 공식도 가능하겠죠. 다시 요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써야 좀 잘 쓰지? 합차를 쓰고 싶어. 나 지금 쓰자. 약간 아리까리한데 이렇게 쓰면. 얘는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요거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지금 쓰고 싶은 게 이게 아니야. 야, 빼기 버전도 똑같이 됩니다. 이거 일단 덧칠 좀 할게요. 빼기 버전 돼요. 됐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합차 공식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내적으로 합차 공식. 결과를 쓰자. 당연히 어때요? A 내적 나오지, 그치? 마이너스 B 내적 나오겠지. 실수배 앞으로 빼시면 되고 결합법칙 성립해. 실수배는 항상. 괜찮을까? 네. 그리고 A, B 벡터 사라질 거라고. 그럼 얘는 결과물이 뭐야? A 벡터 크기 제곱 빼기 B 벡터 크기 제곱이 되겠죠. 이런 걸 다 구할 수 있다. 됐을까? 원래 교과서 한번 다시 한번 봐봐요, 얘들아. 내가 니네 교과서 안 봤는데 보통 이게 세타가 90도보다 클 때 작을 때로 좀 나뉘어져 있거든, 식이. 마이너스가 붙고 안 붙고. 그거 그냥 각 변환하면 다 돼. 이 공식 하나로 다 되는 거야. 알겠지?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게 만약에 음수가 나올 수 있어. 그러면 90도보다 큰 거야. 그냥 둔각인 거야, 세타는. 얘가 구하라고 하면 180에서 그 둔각 빼시면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 공식으로 다 됩니다. 뿔마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괜찮을까? 자, 하나만 더 쓰고 진짜 쉬는 시간 갖자. 공간이 여기 쓰면 아마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냥 위에다 쓸게. 자, 삼각형 넓이. 아까 공식 뭐였니, 얘들아? 삼각형 넓이.
2분의 1 뭐 AB 사인 세타였지, 그치? 만약에 이런 삼각형이 있는 거야, 이 삼각형. 그럼 요 놈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 요 길이 얼마야? 절대값 A 벡터지, 그치? A 벡터의 크기. 그래서 2분의 1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 저게 저 삼각형의 넓이 공식일 거야. 맞을까?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코사인 세타를 알고 있다? 근데 지금 난 뭘 알아야 돼? 사인 세타를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뭘로 바꿔 얘를? 루트. 무조건 양수일 거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됐어? 요놈 제곱을 쓰면 절대값 A 벡터, 이거는 숫자니까 그냥 제곱하면 돼. 절대값 B 벡터 스칼라 값, 그치? 분의 A 내적 B의 전체 제곱. 사인 세타라는 놈은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야, 앞으로. 맞냐? 그러면 저 앞에 있는 흰색 A의 크기, B의 크기 있지? 루트 안에 집어넣어 버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A 크기 제곱 B 크기 제곱 빼기 A 내적 B의 전체 제곱 이라는 새로운 삼각형 넓이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요게 루트 안에 들어가면서 제곱돼서 들어가서 앞에 거 이렇게 곱해질 거고 뒤에 건 약분되겠지, 분모가. 이게 새로운 삼각형, 벡터로 표기된, 위치 벡터들로 표기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에요. 네, 잠깐 쉬었다가 뒤에 좀 더 이어갑시다. 자, 뭐 내적이 뭐냐라는 질문이 나와서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내적이라는 거는 하나의 연산이야. 새롭게 정의된 연산이야. 얘들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실수 세계에서는 어떤 연산들이 정의가 돼? 연산 몇 개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응? 두 개. 더하기랑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연산은 보통 연산을 정의할 때 어떤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 그 실수라는 거는 뭐 크게 더하기, 곱하기에 관해서 필드라고 해요. 필드. 연산 두 개가 정의된 그 세 개를, 실수 세 개. 체라고 읽는데,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아마 나중에 뭐 벡터도 내적 같은 거 좀 찾아보면 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할 거야. 그러니까 벡터도 연산 두 개짜리로 정의를 한 거지. 뭐랑 뭐? 덧셈과 내적. 곱하기 대신. 곱하기를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방향성 때문에. 그래서 곱하기에 대체되는 새로운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내적이라는 것도 종류가 많아. 니네가 대학에 가서 좀 깊은 수학을 배우게 되면 내적을 어떤 걸 내적이라고 부르는지 그 조건들을 배우게 될 거야. 이 조건들 다 만족하면 이건 내적이야 라고 정의를 해. 그 중에 우리는 하나를 배운 거야. 그래서 뭐 다른 말로는 니네가 보게 될 건데 이렇게도 불러요. 닷 프로덕트. 점 연산인 거지, 쉽게 말해서. 내적의 한 종류인 거야. 니네가 배우는 건 딱 요거야. 얘도 뭐 스칼라? 스칼라. 그렇지. 스칼라 프로덕트. 라고 부르는 게 지금 니네가 배우는 내적. 알겠죠? 내적도 종류가 많다. 결론은 곱하기를 직접적으로 바로 쓸 수 없으니 새로운 연산을 배운 거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딱 두 개 남았어요. 저 내적 그리고 위치 벡터 이런 놈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체크해 봅시다. 아이고. 자,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려면 얘들아, 평면 벡터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직방이라고만 적을게, 알겠지? 평면 벡터에서의 직방. 옛날에는 평면의 방정식도 배웠어.
공간 벡터에서.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굳이 안 하셔도 돼. 오케이? 자,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여기에는 점 A가 일단 있어. 위에 한 점. 됐나요? 편의상 뭐 위치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원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자, 그럼 내가 지나는 한 점은 준 거야. 그럼 뭘 줘야 되지? 직선이 완성되려면. 지나는 한 점을 더 주든가 또는 기울기 알려주면 되지. 그치? 그 기울기를 알려주는 게 바로 U라고 써. 보통. 얘는 뭐야? 방향 벡터라고 불러요. 방향 벡터. 뭘 알려준 거라고 얘들아? 기울기를 알려준 거야. 기울기. 여기까지 괜찮을까?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얘랑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 방향 벡터가 나오면. 됐나요? 그럼 기울기를 알려준 거니까. 자, 그러면 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결론은 하나야. 뭐? 자취의 방정식이야. 기억납니까? 자취의 방정식. 그 우리를 괴롭혔던 그 자취. 벡터는 다 자취의 방정식으로 식을 세워. 그래서 이 위에 임의의 한 점이 있는 거야. 점 P라고 하자. X, Y. 이 점 P가 움직이면서 저 직선을 그린 거야. 그럼 어떤 성질을 만족하면 돼, 결국에는? 평행하다라는 성질만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U벡터라는 것도 분명히 어떤 좌표를 갖고 있을 거라고. A1, A2가 편한가? 공식을 쓰려면 A, B. 됐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세계에선 얘들아, 저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지? 저 직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아는 세계에서? 지금까지 배운 세계. 뭐야? X 빼기 X1 분의 Y 빼기 Y1이 뭐랑 같으면 돼? A분의 B랑 같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 성분이 나온다면 이렇게 쓰셔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벡터의 표기에선 어떻게 표기를 하죠? 혹시 아니? 벡터의 표기론? 어떻게 해? 내가 나타내고 싶은 게 결국엔 뭐야? 요 벡터를 나타내고 싶어. 결론적으로. 맞지? 그러니까 나는 AP 벡터를 표현하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맞아? 실수배? 어떤 실수배? AP가 K. AP가 KU다. 그럼 AP는 뭔데? 위치 벡터. 자, 원점 위치 벡터로 다 표현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오케이. 갑시다. 자, 얘 P 벡터라고 할게. 소문자로 알겠죠? 그 다음에 점 A로 가는 걸 A 벡터라고 합시다. 괜찮을까? 나는 내 목표는 P 벡터를 표현하는 거야. P 벡터. 됐어요? 그럼 P 벡터는 뭐에서 뭐 해줘야 될까? 어떻게 써줘야 될까? P 벡터? P는 고정이 아니야. P는 저기 막 움직이고 있는 모든 놈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뭘 더해? OA랑 근데 P가 매번 바뀌는데 AP를 얘기할 수 있을까? 다시 여기가 힌트야. P가 움직여. 그치? P가 저 직선 위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됐지? 근데 저 직선은 어떤 성질을 띠고 있어? 뭐에 평행해? U에 평행하지. 맞아? 그러면 어차피 이 벡터는 크기만 달라질 뿐 요 벡터랑 똑같은 벡터 아니냐? 시점이 달라도 상관없다며. 그래서 뭐 T 곱하기 U 벡터라고 써. U 벡터의 뭐야? 실수배. U 벡터보다 크기가 뭐 사이즈가 바뀌거나 뭐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치? 됐니? 근데 얼마만큼 평행 이동됐어? 결국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하는 식이 요 식은 아니잖아. 여기서 늘어나는 식. 그치? 얘를 얼마만큼 이동시켰어? 왼쪽으로 이만큼 올린 거지. 얼마만큼? A 벡터만큼 이라는 표현이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훈아, 괜찮니? 이게 이제 마지막 관건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직선의 방정식 입장에서 좀 설명을 했어요. 알겠죠? 그 벡터, 온전히 벡터로만 하자. 그러면 내가 나타내고 싶은 거는 요거 맞아? 그치? P가 얘를 나타내고 싶어. P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치? 그러려면 어찌됐든 얘 더하기 얘를 해야 돼. 맞지? 근데 요 길이가 얘랑 같다라는 보장이 없죠. 그쵸? 그래서 뭐다? U의 실수배다라는 표현인 거야. 됐어요? 그래서 OP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A 벡터 더하기 U 벡터의 실수배라고 벡터로 해석합시다. 이게 제일 쉽겠다. 괜찮습니까? 요게 저 저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됐나요? 벡터로만 표현한 방법이야. 직선의 방정식 쓰라고 하면 써야 돼. 이렇게 벡터로. 알겠죠? 근데 다행히도 성분을 알 때는 요거 쓰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됐나요? 얘를 좀 공식화하기 위해서 우린 뭐라고 쓰죠? A분의 X 빼기 X1는 B분의 Y 빼기 Y1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니네가 이제 책에서 보게 될 공식은 요 공식이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위치 벡터의 성분들이야. 방향 벡터의 성분들이야. 방향 벡터 성분들. A와 B. 괜찮을까? 그리고 그 직선은 얘들아 뭘 지나가야 돼? X1, Y1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그치?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 대입하면 0 되도록 해야지. 이건 직선의 방정식 때 이렇게 했었잖아, 우리. 뭐였어? 기울기 m이고 x1, y1 지나는 점. 직선. 어떻게 써? y 빼기 y1은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1이라고 적잖아. 그거 한 거야. 지나는 점을 각각 뺐지. 됐나요? 그리고 분모의 방향 벡터 성분 표시. x 성분, y 성분. 요거. 그래서 학교에서 아마 이렇게 외우라고 했을 거예요. a분의 x 빼기 x1, b분의 y 빼기 y1. 괜찮을까? 좀 어려워. 여기가 직선과 이게 마지막 곱이야 얘들아. 요거만 하면 벡터 끝나. 자, 그럼 기울기를 알려주는 방법이 요거밖에 없나요? 기울기를 알려주는 방법? 또 뭐 있지? 기울기를 알려주는 방법? 지금 평행하다 알려줬지, 그치? 또 다른 기울기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수직 조건. 그래. 그래서 요번에는 수직으로 한번 갈 거야. 자, 그럼 나는 이 직선과 수직인 어떤 벡터를, 얘가 왜 거의 수직일까? 살짝 삐뚤어 수직 아니야, 그치? 어떤 벡터 하나가 필요해. 괜찮니? 꼭 여기 위가 아니어도 돼. 그냥 이 벡터야, 알겠죠? 얘는 n이라고 씁니다. 요 놈은 법선 벡터라고 불러요. 법선 벡터 들어봤을까? 요 놈의 성분을 n1, n2라고 합시다. 법선 벡터. 들어봤어? 들어봤어? 직방도 그렇고 다 처음 듣는. 직방을 처음 들었다고? 학교에서 안 했어? 책안 들어. 교과서 봐봐. 아니야, 나 아까 교과서 목차 봤을 때 있었어. 목차 봐, 목차. 맨 앞에 목차. 안 들었나봐요. 맨 앞에 목차에 벡터 맨 마지막 봐봐. 목차를 보라고. 맨 앞에 목차. 벡터 맨 아래. 있네.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깜짝 놀랐네. 됐어? 야, 그러면 우리는 요 수직이라는 걸 어디다 갖다 쓸까?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될까? 벡터 표기로. 요 표현. 얘는 평행한 거 주어졌을 때였어요. 그치? 지금은 수직이다를 주어진 거야. 자, 그럼 아까 앞에서 얘기는 안 했는데, 얘들아, 만약에 A 벡터랑 B 벡터가 수직이라고 한다면
내적하면 얼마니? 외워놔야 돼 이거. 얼마야? 0이야 0. 코사인 90도 0이니까. 됐어요? 그래서 요거 갖다 쓰면 돼. 그래서 저 n벡터라는 법선 벡터가 있죠. 그치? 걔가 누구랑? 저 직선을 나타내는 식. 저 직선을 나타내는 건 뭔데 결국에? 요 직선을 나타내려면 뭐 해야 돼? P랑 A로 표현하면 이 직선은 뭐야? 뭐냐고. 이 직선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야? 삼각형이잖아 삼각형. 어? 마이너스 A 플러스 P P 마이너스 A죠. P 마이너스 A 요 직선은 맞아? 이 벡터를 표현하고 싶으면 그래서 P 마이너스 A 벡터 P 벡터 빼기 A 벡터 내적 법선 벡터는 0이라는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저거 A예요? 어? A에서 B까지가 A예요? A에서 P까지가 A 벡터냐고? 네. 갑자기 A에서 P가 왜 나오지? 아니, 저 A 벡터가 어디 말하는? 원점에서 A, 요 점 A까지죠. 원점에서. 원래 그림, 원래 그림. 됐나요? 이 둘이 수직인 관계를 쓰는 거야. 얘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직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서로 수직이다.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수직을 얘기할 때 요 직선을 다 말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부가 설명 좀 더 할게. 자, 얘는 잘 봐. 우리가 원하는 저 직선의 기울기는 사실상 U벡터랑 실수배 관계에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저 직선에 대해서 U벡터와 누구는 N벡터, 방향벡터와 법선벡터는 수직관계잖아. 이해가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다가 뭐를 N벡터를 내적하면 어떻게 되겠어? 0이라고 0. 이해가죠? 그래서 N벡터 내적하면 0이라고 얘는. 거기서 거기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갈까? 괜찮을까?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나오고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다른 방법? 식 세우는 방법? 이거처럼 좌표 가지고 하는 거. 우린 기울기가 얼마다지? A분의 어? 아니요. 수직이라는 거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울까? 성질? 곱했을 때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그걸로 기울기 구할 수 있겠지, 그치? 맞아? 그럼 요놈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B분의 요거잖아, 요거. N1분의 N2. 그 이 법선 벡터는 사실상 얘랑 비교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AN. 수직이잖아, 얘랑. 그치? 그 얘는 결국엔 좌표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B, A라고 쓸 수 있을까? 네. 무슨 말인지 받아들일 수 있니? 이야, 아니야, 이죠. 자, 이건 이자. 자, 다시. 자, 저 초록색 기울기 얼마야? N1분의 N2 괜찮겠니? 그거의 수직이니까 역수의 부호반대 때리면 되겠지, 그치? 그걸로 식 세우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식이 만들어지겠니? 요놈의 기울기를 표현하면. x 빼기 x1분의 y 빼기 y1은 뭐랑 같아? 저 초록색의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n2분의 n1 괜찮을까, 얘들아? 예. 됐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분모들 양변에 곱하고 한쪽에 몰면 n1 곱하기 x 빼기 x1 더하기 n2 곱하기 y 빼기 y1은 제로라는 식이 만들어질 거야.
얘가 뭐야? 법선 벡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야. 됐어? 요게 뭐니까? 법선 벡터의 성분들이야. 법선 벡터 성분들. 법선은 수직 조건이고 방향 벡터는 평행 조건이다. 그래서 방향 벡터가 주어졌을 땐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되고 법선 벡터가 주어졌을 땐 이렇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좀 많아. 여기가 좀 와닿지 않을 거야. 좀 빡셀 거야. 직방 파트가. 아직 안 끝났어, 심지어. 원방 해야지 저는. 원방은 금방 끝나요. 원방은 깊게 들어가진 않았어. 현우가 괜찮아? 다 외울 수 있겠어? 네, 저그 성분 방향 벡터 성분, 부분 벡터 성분 하잖아요. 성분이 정확히 뭐예요? 요거 좌표들. 성분이 좌표예요. 좌표들.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딱, 그러니까 얘 4개밖에 없어. 이거 외우면 돼. 니네가 외울 거는 결국에는, 오케이, 방향 벡터가 주어졌으면은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세울 수 있겠다. 그치? 좌표를 알면. 그리고 그거의 관계식, 벡터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이 있다. 법선 벡터가 주어지면 내적하면 0이라는 성질과 이거,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4개인 거야, 지금 한 거. 크게 2개인 거지. 방향 벡터 할 때, 법선 벡터 할 때. 둘 다 알아야 돼. 근데 쌤도 학생 때는 둘 다 못 외웠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법선 벡터가 주어지면 만약에 법선 벡터가 1,2라고 주어졌다고 치자. 됐어? 야, 그러면 방향 벡터가 뭐라는 거야? 수직 관계니까. 얘랑 기울기가 반대 역수의 부호반대잖아. 그치? 그럼 뭐 마이너스 2,1인 거야. 얘로만 다 풀었었어, 나도 솔직히.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 모르겠으면 이렇게라도 답 구하면 돼. 문제하면서 공식 다시 한번 봐봐. 알겠지? 됐어요? 뭐 좀 야매를 알려주는 것 같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직선의 기울기를 뭘 이용해서 표현한다고? 결국에 어떤 벡터? 그럼 각 직선마다 방향 벡터라는 놈이 존재하는 거야. 각 직선마다. 그치? 그래서 만약에 2개의 직선이 이렇게 만나고 있다고 쳐보자. 괜찮을까?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U1이라고 할게.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U2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Y 원점이 여기 있으면 이 그래프랑 떨어져서 여기에 지금 U1이 있는 거고 U2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럼 어때? 이 각이나 요 각은 당연히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고 싶으면 그냥 방향 벡터들이 이루는 각을 알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뭐 해주면 돼? 아까 했던 거 있잖아. 코사인 세타 값 구하는 게 뭐였어? 절대값 U1 U2 분의 내적이라고 했었죠? 요걸로 세타값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너희한테 아주 만약에 이런 식이 나왔다고 치자.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겼대. 괜찮아? 그럼 얘들아 뭘 의미하는 거지? 방향 벡터가 뭐라는 거야? 3, 4라는 뜻이야. 됐어? 방향 벡터죠. 기울기가 3분의 4잖아. 3분의 4.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이런 식이 나왔을 때 방향 벡터 바로 끌어다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정 모르겠으면 Y눈으로 계속 바꾸면 되긴 해. 알겠지? 근데 미적분 모르면은 그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이루는 각을 못 구해요. 그래서 너희는 무조건 벡터로 구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요 공식 절대 까먹으면 안 돼. 미적분을 배우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배워요. 하는 방법이 있어. 탄젠트 가지고 하는 방법이. 근데 니는 아직 그걸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공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어. 아니면 코사인 법칙 쓰시면 돼요. 그건 싫잖아. 코사인 법칙. 너무 길잖아.
괜찮을까? 됐니? 여기서 끝나면 아쉽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가 더 있지. 뭘 알려줄 때? 당연히 법선 벡터 알려줄 때도 있겠지. 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세타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우리한테 알려준 직선의 방정식을 보니까 얘를 알려주진 않았어. 방향 벡터를 안 알려줬어. 대신 뭘 알려줘? 법선 벡터를 알려준 거야. 법선 벡터. N1. 이렇게 생긴 법선 벡터. N1. 됐나? 그 다음에 어떻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법선 벡터가 또 있겠지. 뭐 요놈의 수직인 거. 뭐 이런 N2가 있다고 치자. 그럼 얘는 한 이렇게 생겼겠지. 위치 벡터로 가져가시면 N2.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럼 여기에 이 둘이 이루는 각이 있을 거야, 얘들아. 그럼 이 각은 얘랑 똑같을까? 왜 똑같지? 90도 올렸으니까. 그렇지. 자, 얘를 연장해서 연결해보면 얘들아, 수직이다? 그러면 요 두 개 더하면 180도 돼야 된다? 그러려면 얘가 얘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법선 벡터가 주어졌을 때도 어떻게 구해? 똑같이 내가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으면 법선 벡터 가지고 저기에 나와 있는 시그마 공식, 코사인 공식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건 좀 편하다. 이건 좀 괜찮지. 쌤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요 180도에서 빼면 돼. 둔각 구한 거니까 이쪽 구한 거야. 그러면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지? 괜찮아 얘들아? 지훈이 괜찮니? 내가 그래서 말했던 거야. 공간 도형까지는 아마 못할 거라고. 머릿속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갈 거라. 됐을까? 응? 희성이 많이 약간 체념한 거 같은데 아니지? 중간에 끊겼어요. 중간에 어디서 끊겼어?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미 갔어?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충분할 것 같아요. 15분이면 충분합니다. 7시 반에 끝날 것 같습니다. 원방. 종이가 부족해? 기다려봐. 부족한 사람 손? 하나만 부족하네? 전 없지. 응? 시험 보러 왔어? 지도 전달 좀 해줘. 지훈이한테. 예빈이 시험 보러 왔는데 지금? 오늘 밤에 바로 올라가지. 오늘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가서 이걸 먼저 올릴게. 앞에 저 고3 거보다. 자, 마지막 원방 합시다. 자, 일단 원방은 어떤 성질이죠? 원이라는 놈의 성질은?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놈들이지, 그치? 근데 내가 원의 성질, 원의 정의 얘기해 드릴 때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떨어진 점의 자취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을 거야. 우리 원 나랑 같이 했던 친구들 중에서. 괜찮아? 그러니까 당연히 벡터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이 C라고 합시다. 편의상. 원의 중심 C가 있어. 그리고 원 위의 점이 P가 움직이고 있다고 할게. P가 막 돌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괜찮을까? 그때 반지름은 R. 우리가 알고 있는 R. 그럼 어떠한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현우야? 어떠한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모든 거는 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어떤 벡터? 위치 벡터. 원점에서 그은 벡터를 생각하셔야 돼. 됐어? 그래서 OC까지의 벡터, OC 벡터를 스몰 c라고 쓰고요. OP 벡터를 스몰 p라고 표기 좀 합시다. 그럼 요 노래 관계는 뭐라고 쓰면 되겠냐? C 빼기 B야, B 빼기 C야. 똑같아. 뭘 빼든 똑같아. 방향만 반대일 뿐이야. 그치? 즉, P 빼기 C를 하든, P 벡터 빼기 C 벡터를 하든, C 벡터 빼기 P 벡터를 하든,
그 길이가 반지름이다. 요게 뭐야? 원을 나타내는 관계식이에요. 됐나요? 좀 더 우리한테 친숙한 표현으로 뭐가 있어? 양변 제곱. P벡터 빼기 C벡터의 전체 제곱이 반지름 R제곱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잖아요, 이거. 제곱 더하기 제곱은 R제곱. 이게 제곱 더하기 제곱이란 말이야, 크기가. 루트가 벗겨지면서. 여기 루트 있는 거야. 그쵸? 두 벡터의 크기는 뭐야? 벡터의 크기는 뭐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며. 피타고라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야, 이거. 와닿지 않을 수 있어. 내가 보여줄게. 왜 그런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제곱은 뭐였어? 크기의 제곱은 뭐라고도 쓸 수 있다고? 내적. 그래서 똑같은 놈, 내적한 거지.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원의 방정식. 자, 그럼 이거가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라고 했는지 설명해 드릴게. 잘 봐. 뭐 중심의 편의상 A, B라고 합시다. 전 P는 움직이고 있어. 걔를 X, Y라고 하고 그 X, Y 가지고 내가 방정식 만드는 거잖아. 됐나요? 그럼 잘 봐. 요게 뭐야, 결국에? P벡터 빼기 C벡터는 뭐니, 얘들아? 벡터의 연산. 이거 두 개 빼는 거 아니냐? 성분끼리 빼는 거잖아. 맞아? 그놈의 크기니까 뭐야? 루트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한 거야, 지금. 그게 R이란 뜻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괜찮아? 그래서 그거 양변 제곱한 거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라고, 저 관계식 자체가.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아까 직선도 마찬가지야. 성분을 이용해서, 좌표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던 직선의 방정식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공식 하나가 더 있었어. 근데 이건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얘들아, 지름의 양끝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 어떻게 세우지? 지름의 양끝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 더하기? 뭐 이상한데? 뭔가 중간에 뭔가 꼬인 것 같다. 다시 너희한테 만약에 지름의 양끝이 주어져 있어. 우리 고1 수학 좀 해보자. 요게 x1, y1이고 얘가 x2, y2래. 됐어? 이거 원의 방정식 뭐였어? x 빼기 x1 x 빼기 x2 더하기 y 빼기 y1 y 빼기 y2는 제로. 지훈이 기억나 안 나? 진짜로? 진짜 본 것 같아? 이거 알아 몰라? 처음 봐? 처음 봐. 처음 봐. 근데 벡터엔 있을 텐데. 자, 그래서 만약에 지름의 양끝이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 알겠지? 너희한테 원이 있는데 지름의 양끝이 주어져 있어. 뭐 얘를 점 A라고 하고 점 B라고 좀 합시다. 됐니? 그러면 점 P는 이 원 위를 움직이면서 자취를 그리고 있는 상태야. 알겠지? 그럼 내가 요놈의 관계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또 편의상 원점은 1로 갖고 올게. 보기 편하게. 됐어요? 그때 얘가 A 벡터라는 놈이고 요 놈은 B 벡터라는 놈이고 얘는 P 벡터라는 놈이야. 어떠한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름이야. A, B는 지름에 있대. 자, 힌트. 요게 지름이면 원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하나 강력한 거 있어. 뭐냐면 수직, 원주각. 요 핑크색 조건을 쓰는 식인 거야. 누구랑 누가 수직이야? 요 핑크색 두 개가 수직이잖아. 항상 원의 중심이면.
맞아? 됐어? 자, 현우야, 얘를 나타내는 벡터는 뭐가 있을까? 얘를 나타내는 벡터는 뭐가 있지? P 빼기 A. 방향은 상관없어. A 빼기 P는 P 빼기 A든, 그치? 괜찮아? 요 놈을, P 빼기 A면 어디야? 요쪽 방향을 가리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P 빼기 A라는 벡터가 있고, 됐냐? 그 다음에 요쪽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는 뭐라고 쓸 수 있어? P 빼기 B라는 벡터가 있어. 됐어요? 이들은 무슨 관계라고? 어떤 관계? 수직 관계. 수직이면 뭐 한다고? 내적해서 0이다가 돼요. 됐어? 이게 사실은 원방에서 우리가 배웠던 공식이라고. 왜? P는 항상 동점이니까 x, y라고 잡고 점 A를 편의상 x1, y1, 점 B를 편의상 x2, y2라고 한다면 P 빼기 A라는 요 벡터는 뭐야? P에서 A 좌표 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x 빼기 x1, y 빼기 y1이 돼. 그거 내적 P, B 빼면 어떻게 되니? x 빼기 x2, y 빼기 y2가 돼. 그게 0이야. 성분을 할 때, 좌표를 할 때 내적은 뭐라고? 두 개 곱 더하기 두 개 곱는 0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그 양쪽 끝점을 할 때 원해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 벡터에서 자취가 출발이 됐다. 괜찮을까요? 괜찮아? 아니요. 뭐가 아니야? 왜? 뭐가? 괜찮아요. 길이가 뭐야? 저 P 빼기 A요. 저게 x 빼기 x1, y 빼기 y1으로 나오는 거예요. 맞아. P에서 A를 뺀 거잖아. P 벡터에서 A 벡터를 빼라고 하면 좌표 빼기 좌표예요? 더하면 좌표끼리 더하면 돼요? 같은 좌표끼리, X 좌표끼리, Y 좌표끼리. 오. 그것도 안 되는 거구나. 미안하다. 저런 내적 공식은 어떤 때 써요? 내적 공식을 어떤 때 쓰냐고? 저거 어떤 때 쓰는 거예요? 그냥 저기 원의 방정식이라고. 이름이야. 그냥 저렇게 표시. 저 표기 자체가 원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보여줬잖아. 저 표기가 이 표기가 된다. 근데 그러면 P 빼기 C 저것도 그냥 얘기해봐. 똑같은 거구나. 똑같이 쓴 거야. 크기니까 루트에서 피타고라스를 쓴 거지. 큰일 난 거 같은데? 아직 안 끝났어. 상관없긴 한데 그 벡터를 한 번에 묶으면 안 돼요, 저거? 어디 벡터를 한 번에 예를 묶지? 들어 P 벡터 빼기 C 벡터잖아요. 근데 P 빼기 C 전체 벡터는 안 되는 거예요? P 빼기 C의 전체 벡터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벡터를 두 개 쓰지 말고 그냥 위에 크게 하나씩 그어버리면 안 돼요? 네, P가 뭔데? 저기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몰 P가 뭘 의미하는 건데? 좌표요? 아닌데? 그냥 선분 아니에요? 아닌데? 뭐예요, 이게? P 벡터가 그냥 하나의 저 화살표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네가 말한 대로라면 P 따로 화살표 따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써달라는 거 아니야? P 벡터 빼기 C 벡터, P 빼기 C 벡터, 예. 이걸 해달라는 거잖아. 저 안 돼요. 네. 되는 혁신인데. 됐어? 이게 안 돼. 하나 남았어. 한 발. 진짜 딱 하나 남았어. 뭐 남았어? 집 가는 거예요. 뭐 남았어? 접선의 방정식. 안 끝났어. 행복하지. 접선의 방정식. 얘들아, 이거 2차 곡선에서 배운 거야.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지? 2차 곡선에서? 반만대이. 접점할 때.
접점할 때만 할 거야. 알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 가장 쉬운 거에 반만 대입만 할 거야. 알겠어? 오케이? 괜찮아? 자, 너희한테 한 점을 줄게. 점, 뭘 줘야 되냐? 점 하나를 주자. A, 접점. x1, y1. 요 점에서의 접선은 유일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분명히 접선이 있을 거야. 맞아? 이 접선은 어떤 성질을 갖지? 수직이라는 성질을 갖지. 네. 괜찮을까? 그럼 나는 점 A의 벡터를 스몰 a 벡터로 표기 좀 할게. 저 수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 왜? 내적에선 수직은, 벡터에서 수직은 내적하면 0이다라는 엄청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단 말이야. 괜찮을까?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지훈아? 누구랑 누가 수직인 거야? 요 초록색 그림에서 요 접선이랑 요 놈이지, 요 놈.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식을 쓸 수 있겠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나의 목표야. 요게 지금 A 벡터고 얘가 C 벡터야. 일단 얘를 표현해보자, 얘들아. 요 놈. 괜찮아. 하나씩 하자, 하나씩. 상현아,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보라색. C 벡터. C 벡터. 보라색이니까 얘에서 출발해서 일로 가고 싶은 거니까 얘에서 출발 돌아갑시다. 이렇게 이렇게. 괜찮을까? 마이너스 C 벡터 더하기 A 벡터. 즉 이 보라색 벡터는 A 벡터 빼기 C 벡터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안 됐어 아직? 괜찮아, 괜찮아? 준비되면 얘기해줘. 기다리고 있을게. 네. 그 다음에 자,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요도. 저거에 내적하면 0이 되는. 그럼 저 보라색의 법선. 그러니까 야, 다시. 내가 이 주황색 구하는 게 목표지. 우리 지금 뭘 구했어? 법선 벡터를 구한 거야. 지나는 점을 알고. 그럼 기울기를 구한 거고 점을 알지. 자, 빨리 한 장 전으로 돌아가. 법선 벡터 할 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운다고? 그 관계. 넌 알아보겠냐?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그런 거 같은데요? 요거잖아, 요거. 네, 이거. 맞아? 네.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뭘 알 때야, 지금? 법선 벡터 알 때니까 P 빼기 A는 뭔데? A는 지나는 점. X, 맞아? 네. 그럼 그 관계식을 쓸 수 있겠죠? 그냥 자, 아니야. 다 잊어, 그냥. 자, 반만 대입합시다. 안 되겠다. 반만 대입하자. 이게 짱이야. 알겠지? 접점할 때 이게 짱이야. 오케이? 자, 원래 원방의 식이 뭐였어? 원방식이. 원방식이 뭐였어? 처음 식. 원의 방정식 식. P 빼기 C. P 빼기 C. R제곱. 요게 원방이라고 했지, 얘들아? 맞아? 여기서 P가 뭐야, P. P라는 놈은 원위를 움직이는 놈이야, 그치? 자, 얘가 뭐야? 문자야, 문자. 얘가 문자야. P가 움직이고 있는 놈. 됐어?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놈에 뭐 대입하라고? 반만 대입하면 돼. 누구를? 접점을. A 벡터를. 알겠냐? 그래서 식이 뭐가 돼? 접선은 P가 두 개니까 둘 중에 하나에 A 벡터 대입하세요. 뒤에 건 그대로. 외워. A1. 됐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만 써줄게. 자, 우리
저 그림을 보는 거야. 알겠죠? A 벡터 빼기 C 벡터가 결국엔 뭐야? 얘 빼기 얘지. 성분으로 치면. 그래서 앞에 놈은 x1 빼기 a, y1 빼기 b야. 괜찮을까? 뒤에 놈은 뭐야? 점 P는 x, y 동점 움직이고 있는 놈이야. 그치? 그래서 P 빼기 C야. 맞아? 그래서 x 빼기 a, y 빼기 b가 돼. 는 r제곱. 됐니? 성분을 할 때 내적은 뭐라고 했죠? x끼리 곱한 거. 더하기 y끼리 곱한 거. 우리가 알고 있던 반만대입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 반만대입. 반만대입 기억하세요. 접점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반만대입 하세요. 원래식에다가. 됐지? 오케이. 갑시다. 시험 볼 사람은 시험 보자.